셀. 뭐 티 안 나는 거니까. 행정 능력이에요? 보통 그 간호사분들께서 본인이 업무적인 약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저는 행정에 아직 좀 컴퓨터가 미숙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대답이 있는데, 그렇게 가신다. 제가 행정 경험 없어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게 약점이래.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 특정 대상자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반대의 건강에 대한 이런 쪽은 다소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몰랐으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좀 엑셀이 약해서요. 이런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간호사만 수백 명을 만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고충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 면접에서 그래도 점수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면접관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면접관이 하는 영역이 이 사람이 오셔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업무. 두 번째는 뭐 봐야 될까요? 업무만 잘하면 됩니까? 업무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직장에. 그렇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과 사람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충분히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인력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일을 잘하는 나. 두 번째는 일만 잘하면 됩니까? 혼자?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상의 문제가 있느냐를 봅니다. 혼자 뭐 독단적이야, 뭐 고집적이야, 응? 고집스러워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과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는 일을 잘합니다. 강조하고 싶습니까? 저는 친화력이 좋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까? 1번, 2번. 면접에서 친화력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뭐 어떤 게 특별하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면접 초반이면 저는 친화력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검증이 될까요? 아, 물론 표정과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은 업무를 잘하는 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전문성 및 응용 능력. 요 부분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물어보는 것 중에 우리 지금 이제 바뀐 것에도 항의, 적극, 의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소통은 요 위쪽이고 소통은 이거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창의, 적극, 의지, 발전 가능성 이런 게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메인 소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통틀어서 적극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죠. 일로 보면은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추진력도 좋지만 이제 새로운 업무를 한다면 새로운 업무에 뭐 해야 합니까? 새로운 환경에 뭐 적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오셔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일적으로, 관계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면접관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나? 이거의 핵심이 뭐다? 적응이다. 실제로 물어봅니다. 적응 잘하십니까? 잘해요?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 그게 강점인 거예요. 강점. 이게 업무적으로도 활용되고 단계적으로도 활용된다라고 하면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왔는데 적응을 못하고 뭔가 그 어울리지도 못하고 업무적으로 습득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이 다 피곤하겠죠. 응?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오시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이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파악을 합니다. 면접관은.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적응. 나는 적응을 잘할 수 있다를 어필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당연히 이 뒤에는 뭐 적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맞게 되면 어떻게든 끝까지 해냈습니다가 있어요.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 키워드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저는 그렇죠. 책임감, 끈기 다 비슷한 거죠. 책임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좋은 부분이 이제 책임감 있느냐, 얼만큼 끈기 있게 하느냐, 맡은 바 끝까지 성실하게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메인 소재. 그러려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메인 소재에 뭐야 누가 봐도 잘한 것 같아. 아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이렇게 뭐 평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어졌던 거를 정말 잘했습니다. 1대1, 1인분의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1번, 저는 1인 이상의 역할 또한 수행하였습니다. 2번, 뭐 강조해야 될까요? 우리는 10분밖에 없어요. 뭐를 강조할까요? 아, 1인분을 저는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 요걸 강조한다. 그렇게 되면은 면접만 놓고 보고 합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면접관은 메리트가 없어요. 면접자, 그런 면접자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느 조직이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인력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 명이 계속 있습니까? 한 명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늘 그 인력의 역할을 잘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나가기도 한다든지, 그날 아프기도 하다든지, 갑자기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생긴다든지, 이렇습니까? 어때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면 저는 한 명의 역할을 일단 시키는 것만이라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를 더 강조해야 될까요?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업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가 강점이다? 뭐가 나의 잘한다? 뭐를 잘한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 그걸 얘기하려면 새로운 업무를 잘했어. 이것도 중요한데 배경 상황이 인력이랑 같이 가야 돼. 그럼 어떤 상황의 배경이 제일 좋을까요? 제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김에 따라 해당 업무를 그거 얘기하는 게 메인 소재예요. 한 명이 빠졌는데 그거를 흔히 얘기하는 땜빵한 거죠, 솔직히. 하지만 두 가지 업무를 잘한 거죠. 그거는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의 역할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 1 더하기 1이 2입니다를 강조하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강조할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그거 얘기하는 게 면접이에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인력이 부족했다는 걸 일단 깔고 가시면 메인 소재. 얘기죠. 그런 게 메인 소재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으로 한번 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협업하여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음. 오케이. 물론 긴 기간 동안에 했던 게 많이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 메인 소재를 잡아야 될 거는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저는 보건소에 가서 다음과 같은 역할과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것과 동떨어진 걸 한다, 연관된 걸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얘기를 하다 가도 지원 동기로 뻗어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포천시의 이 선별 진료소는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게 이제 메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있지. 내가 굳이 뭐 근데 만약에 내가 질병에 대한 관심, 우리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러면 충분히 그런 소재를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 의도가 있어야 돼. 소재 선정에도. 그러면 뭐가 가장 그래도 메인 소재를 꼽아야 될까? 어디서 일한 게? 지금 이제 면접관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면 메인 소재를 설정할 때 어느 곳에서 내가 근무를 했던 것이 메인 소재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장소가. 나는 하고자 하는 게 뭐다?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계획. 내가 공무원이 되면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뭐다? 그러면 내 소재에 누가 나와야 된다? 노인 중에서 뭐를 앓고 있는 방금 얘기한 게 뭡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걸 하다가도 갑자기 대화가 더 이어가다 보면은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맥상통하게 딱 하나로 해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일단 첫 번째 감염병도 좋지.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누가 나오는 게 좋다?
당연하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동료와 함께 이런 점들을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게 의료질 향상, 그게 메인 소재입니다. 그게 메인 소재예요. 이번 면접에 가면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이 얘기를 먼저 해야지. 그게 나의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워낙 많은데 우리 인력이 가끔씩 좀 없어. 대부분 없죠. 어디가 이렇게 빵빵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건 그게 일단 첫 번째. 만성질환 관리, 아니면 치매 어르신,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어디가 아프신 뭐 등등 있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뭐 얘기할래? 꼭, 꼭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생각나면은 정리해 두실 게 의료질 향상이에요. 그렇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다음과 같은 초고령 어르신에게 동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의료의 질을 높였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시너지가 났어요. 아까 얘기했죠? 1 더하기 3이 누구 덕분에? 이 면접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인해서 시너지가 난 거를 일단 얘기하셔야 돼요. 협업이라고 하는 거.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 항상 뭐부터 생각해라? 업무와 일? 업무와 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뭐가 더 중요하다? 업무적으로 항상 먼저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항상 관계를 생각하는 거는 내가 잘하면 다 잘 돼. 이런 마인드로 업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일단은 협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마인드. 우리 팀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보통? 팀의 효율이죠. 팀워크예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느 면접이나. 혼자 뛰어납니다. 그거는 좋지만 이 면접과는 어울림을 봐요, 어울림. 그래서 팀워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 혼자 하면은 이만큼 했지요. 근데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어르신들 중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동료와 함께 훨씬 더 나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소재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같이 그러면은 풀어만 봅시다. 그럼 실제로 내가 그 어떤 특정 환자, 어르신에게 내 나름대로 가장 좋은 간호를 했다라고 보는 건 이게 혼자 한 거라도 일단 이게 하나 있긴 해야 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개선, 효율, 창의, 의지, 적극 이런 걸 얘기하려면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했어요가 필요해요.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했습니다가 필요해요. 이 뭔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께서는 특정 부위가 상당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매뉴얼대로 했을 때는 이분들에게 뭔가 치료가 되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내 개인적으로는 업무 개선인데 팀으로 같이 해서 무언가를 한 게 있느냐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죠. 음, 그럴 수 있, 그 간호광병 통합 서비스를 빠르게 적응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 나는 간호직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부위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빠른 이런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 생겨. 간호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그게 정신. 이런 어르신들이 항상 계셨던 이런 제주도에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 환자는 몇 명? 대략 하면 대략 6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서? 간호사가 40명이에요? 어,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깜짝 놀랐네. 그렇죠. 그렇게 죠 그래서 항상 인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돌발 변수를 줄여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제일 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어떤 통증도가 좀 아프셨던, 통증도를 좀 아픈 거를 못 참았던 그런 분 안 계셨나요? 이 누구든. 음, 통증을 잘 못 견뎌. 아니면 뭔가를 못 견뎌. 뭐 등등 다 좋습니다. 선망 증세. 음,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을 떠올리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적용이 되었으나 적응을 하지 못해 초고령 선망 증세가 있는 환자들을 동료와 함께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관리를 더 잘했다지. 근데 그게 꼭 내가 솔직히 잘했다 하더라도 동료가 너무 잘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내 거다. 일단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고 다시 그 상황에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근데 일단 내가 있으면 실제 경험이 있다면 그걸 얘기하면 돼.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이런 더 나은 거를 함께 공유와 만들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런 기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는 다 될 거예요. 이들을 관리를 잘한 적이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딱 나왔어. 너무 좋아. 초고령 선망 증세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좋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런 통합 서비스가 되면은 각각의 대상자마다 디테일하게 매뉴얼이 있진 않거든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이런 대상자를 관리를 하려면 뭔가 그 체계를 또 내가 만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 나왔어요. 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거를 주었다. 좋은 단어를 해주었다. 그 좋은은 이제 추상적이니까 구체화시키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선망 증세가 상당히 악화되는 환자들을 동료와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좋아지게끔 하였습니다.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간호사로서의 역할이 간호사 역할 1, 2 이게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주도적인 나의 역할 1. 보통 체계가 없으면 체계적으로 만든 건 나여야 돼. 그럼 나의 주도적인 역할 1. 뭘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분석이에요. 그 얘기할 내용이 분석이에요. 왜냐 간호사분들께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의 돌발 상황을 늘 막아줘야 돼. 그러려면 항상 뭐를 나는 자세하게 봐야 될까요? 누구를? 그래 제일 좋은 게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특징을 내가 파악한 분석적인 측면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포고령 선망 증세가 있는 분들께서는 주로 1지점에서 2지점을 주로 이동을 하며 특정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파악하여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많이 본 게 있는데 그걸 잘 그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 이런 게 필요했어. 괜찮아요. 해도 돼. 그럼 구체적으로 가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대상자를 분석하고 분류했다. 그거 얘기 잘한 거예요. 시간대를 파악하여 중증도가 심하고 낮음의 차이를 구분을 하였다. 첫 번째. 이런 부분이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누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가. 내가 주로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그 위치 중심으로, 가운데 스테이션 중심으로 누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여 분석했다 해도 괜찮아요. 갑작스럽게 환자가 사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요주의의 인물은 누구였고,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이 대상자들은 특정 어떤 시간이 되면은 자꾸만 없어지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꼭 특정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게 아프신 분들 중에 이제 암이 좀 그런 게 많긴 한데, 보통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잠을 잘 안 자요. 무지 돌아다녀. 보신 적 있죠? 그 잠을 잘 자면은 보통 질병이 그래서 좀 되게 좋아지거든요. 잠을 그렇게 안 잡니다. 그래서 새벽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별로 그 특징을 한번 분류해 보십시오. 약 한 60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중증도에 따라서 분석했다. 그 중에서 중증도가 심한 분들께서는 보통
재회를 하거나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서 어디에서 어느 지점으로 가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여 정리를 하였다. 1번. 그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공유를 했다고 하면 돼. 그런 사실을 각각의 환자의 특징을 적은 내용을 동료에게 공유를 하여 꼭 관심 있게 봐야 할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함에 따라 전에 일어났던 사고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돌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사전에 누가 이제 나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돼요. 어떤 특정 환자의 어떤 그 행동들이나 패턴들을 파악했다, 정리했다, 정보를 제공했다. 동료가 더 체계적인 관리. 이런 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환자가 통증을 참지 못해서 코만 불러. 코만 띵동, 코만 띵 짜증나잖아요. 이런 거를 막고자 그들이 통증도를 호소하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사전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왜냐? 나는 가서 뭐에 관심이 있다? 예방.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리 파악하여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장점이.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다. 설령 내가 안 했어. 하지만 했었어야 돼. 하셔야 돼.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특정 대상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막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정리하고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응용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간호사분들은 대학에서 요걸 배웁니다. 배웁니까? 통계? 기억 안 나죠? 요즘에 그 1학년들은 통계를 좀 많이 배워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또 대상자를 보고 추출한다. 미리 예상한다. 이건 무지 좋은 민원 응대 능력이기도 합니다. 민원의 패턴을 미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요구가 심한 대상자들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어. 이런 거 있죠. 특징. 그게 다 분석. 데이터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시고 체계적인 관리를 만들어 나갔다. 우리가. 누구 덕분에? 덕분에.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구체적인 거. 이렇게 가셔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더 인력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냈다. 이걸 얘기하시면 아주 퍼펙트. 그게 효율적인 인력 방안이 그 지금 이 간호사 공무원들도 들어갈 겁니다. 인력이 항상 부족할 거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언제 또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막아줘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한 명이 빠졌을 때를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습득하는가 이런 것도 데이터를 내가 미리 파악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뭘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쓰십시오. 그게 메인 소재.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체계적이지가 않은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그 내용을 동료에 공유했다. 쉽게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높였다. 그랬더니 우리의 그 당시 소속이 되어 있던 병원의 신뢰도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걸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할 거. 고객, 환자, 그리고 동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누구? 나머지 한 명 누구? 나도 있지만 그 전에 난 누구 어디 소속? 조직. 그래서 항상 고객, 동료, 조직 세 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 아시죠? 나는 이 면접 끝날 때까지만 제일 아래. 그래서 이 환자들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편 감소를 위하여, 동료의 업무 고충을 위하여, 우리 조직의 신뢰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핑계를 대면 돼요. 아시죠? 그런 기준으로 가시는 게 메인 소재. 이게 협업으로 가십시오. 이런 기준으로. 그리고 실제 요거는 어떤 체계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간 힌트인 거고요. 문제 해결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동료와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간호사는. 예상치 못한 특정 대상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 음. 원래 이렇게 예측 불가한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조금 더 MSG를 치던 아니면 앞으로 나의 전개를 좀 높게 가려면 정신 쪽으로 가도 돼. 아까처럼. 그냥 단순히 막 욕을 하는데 요구. 욕도 할 수 있으나 요구를 막 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뭐를 알고 있어. 몸이 아프니까 또 있지만 이런 걸 몰랐기에 이렇게 가도 괜찮거든요. 어찌됐든. 갑자기 돌발스러운 요구사.
이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퇴원.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좋은 건 어차피 소재로 써야 되니까 우리 어차피 민원인도 만나고 또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 발굴 이거 얘기할 거니까 어차피 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분들께서 요구했던 무리한 요구 그로 인해서 인력이 갑작스럽게 쏠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막았다 요게 협업이거든요. 두 번째 문제 해결 기준으로 협력을 얘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 기준에 가장 내가 들어봤던 무리한 요구는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아프니까 요걸 이제 생략을 한 건데 어쨌든 예민하잖아요 다들. 좀 약간 어려운 대상자면 좀 좋겠어요. 내가 제일 그래도 잘 알고 있고 케어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이런 게 따지면 90대 이상의 호고령 환자가 하셨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이 좋아. 만성 질환도 뭔가 이렇게 초기보다 이제 말기가 돼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 발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생략, 무리한 요구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배경이 내 능력을 얘기하기가 좋죠. 그런 기준으로 좀 무리한 요구. 알고 보면 이해하지만 당장은 무리한 요구.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신입 간호사들의 적응이 상당히 더뎌서 특정 환자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 비상 상황이 생겼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교육을 했는데 이해를 전혀 못해서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금이거든요. 음. 시켰다. 그거를 지금 이제는 푸념하듯이 얘기하지만 이제 면접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갖은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벨이죠, 벨. 벨을 미친 듯이 누르는 거지. 계속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움직이지 못함에 따라 겪는 고충을 내가 파악하여 그분들이 가장 뭐 간지러워서 누릅니까? 아니면 아프니까 누릅니까? 뭐 때문에 눌러요? 지금은 이제 마음껏 생각하는 거니까 요런 패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가 하나가 딱 설정되면은 쓸 수 있어요. 아, 사소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무슨 심부름 센터처럼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가서 좀 뭐 좀 사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체계적인 룰이 정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대한 인지를 그 환자들이 못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먼저 높여야겠다 생각하여 이번 시에 교육하는 체계적인 안을 만들어 이런 것도 다 뭔가 내 원인 분석 해결 방안이에요, 다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문제 해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환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어떤 업무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또 해결한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게 문제 해결의 패턴이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연습이니까 어차피 뭐를 얘기해야겠다 이런 거 알면 돼요. 그러면 뭐 얘기할래? 그래서 내가 기억에 남는 가장 무리한 요구 뭐 이분도 있을 수 있고 음, 본인의 어떤 그 상태가 그냥 뭐 호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분 요것도 추천. 근데 아까 제가 드렸던 것 중에 어, 돈을 걱정하시는 돈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어떤 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기 도망가는 분도 계세요. 여전히 요즘도 많이 도망가요. 그래서 그 늘 있죠.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런 복지나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어떤 이용에 대한 점도 여전히 정보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는 계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하고자 하는 것까지 뻗어갈 수 있으니 이런 쪽이 저는 어떨까?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간호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환자가 고령층이 없어지셨네.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어떤 그 당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료와 함께 이제 내가 해야 하는 주도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 어르신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러는 데 있어서는 왜 그렇게 그분이 모르셨을까요? 병원 내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뭘까? 그렇겠죠. 그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당장은 그게 해야 할 건 아니지. 당장은 그분을 다시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하면 이분이 어디에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기준으로 뭔가 함께 그거를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로 잡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내가 했다. 내부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내에 따라 이런 대상자들, 갑작스럽게 환자가 없어지는 비상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가 결론을 합니다.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되죠? 그러면 그 협업도 얘기하면 연계해주는 팀이 있죠? 있잖아요. 그분과의 협력을 통해서 환자의 갑작스런 이런 없어지는 상황을 막았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항상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퇴원 전에는 설명을 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려요. 이해를 잘 못하셔. 뭔가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또 원래대로 물어보고 설명을 했는데 또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 구두상으로만 하다 보니 이해를 못하고 또 다음날 되면은 또 고령층이라서 까먹고 있죠? 많죠? 어떻게 해야지 교육 전달 방식을 효율적으로 할까? 우리는 인력이 부족한데 비판드립니다. 그런 소재.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퇴원할 때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르지 않냐? 얘는 언제? 퇴원의 반대는 또 입원할 때부터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구두상으로만 한다? 아니면 그런 거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글로도 분명히 설명드리고 영상으로도 드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시각적인 요소를 담아서 다른 형태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하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이런 원인을 파악해서 했다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게 체계를 만든 거. 비상 상황 해결 이런 식으로. 뭔가 수술한 환자들도 있나요? 그럼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수술 후 환자가 통증에 언제 찾아올지 몰라 제일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소재는 이렇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런 기준인데 의도를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포인트니까 요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개선도 이렇게 계속 얘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시간이 지연된다는 게 문제예요. 시간이 금인데 시간이 지연된다. 몰라서 자꾸만 환자들이 와서 되묻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약은 어떻게 먹는 겁니까? 계속 전화를 합니다. 문제예요, 문제. 시간이 반복되는 게 있으면 다 문제예요. 그리고 재입원을 하는 환자가 특정 환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제일 좋은 소재지, 그것도. 이거의 원인은 혼자 자가 관리를 못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잡아. 저는 퇴원 시에 집에서도 스스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 교육 방식을 변경했더니 재입원을 하는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메인 소재예요, 그런 게. 그게 제일 메인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을 많이 쓰신다. 그런 거 있다고 하면, 그게, 저 없는데요 하면은, 그것부터 만들지는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만드시되,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수술 전후 간호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제일 중요한 거. 반복적인 행동들이 일어난다? 없애야 한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패턴이 문제 해결.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메인 소재는 자원 관리 능력이에요. 어쨌든. 비상 상황에서 인력이 없을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 점이 다 이제 돌려막기가 됩니다. 가장 책임감을 발휘했던 사례가 언제십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 협업했던 사례 그게 다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소재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인 소재에 설정이 되면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를 쓰고 한 두 번째 많아봤자 세 개, 에피소드는 세 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제일 메인을 설정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보는 거 다. 다 맞는지 해보는 협력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팀워크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갈등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해본 적이 이런 거 있죠. 다 해보는 거. 힘들었던 경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연습하는 게 면접이에요. 그럼 메인 소재를 굵직하게 세워두시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런 기준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나 연습해 본다고 하면 가장 지원자님께서 이전에 일을 하실 때요. 일을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어려웠다든지 힘들었다든지 뭐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다시 돌려막아도 돼요. 응, 응. 그거는 메인 소재로 쓰십시오. 거기에 조금 더 MS를 치자고 하면은 물론 내부적으로 그 각각의 병동에 우리 그 의자가 어디에 이렇게 딱딱 있는 그 뮤지컬을 볼 때나 그 영화 볼 때도 다 이렇게 배치도가 있죠. 배치도에다가 이렇게 뭔가 표시가 요 와서 보는 건 좀 느리니까 그게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스티커. 약간 동그란 거 있죠. 그런 거 붙였다고 하면 돼요. 창의적인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알겠죠? 맞죠?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런 거. 왜냐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조금 더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한쪽으로 모았다든지 A 구역 요구도가 엄청난 A 그래 내가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빨리 응급으로 처치를 할 수 있는 배치를 변경했다고 해도 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점을 변경했다는 거는 다 주도, 의지, 창의 그렇게 됩니다. 거기 핵심이 분석이거든요. 쓰시면 되고 아까 힘들었다는 부분을 물어본 거에 답은 없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선망 증세를 관리했다가 답은 아니에요.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마인드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 이런 거 부를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말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선망 증세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있다. 그거를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면접은 이유를 얘기하셔야 점수입니다. 업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누가? 그치. 내가 한 얘기를 할 것이냐,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얘기할 것이냐, 뭐 할래요? 물론 둘 다지만 나의 위치는 항상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 면접에서?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면접에서는 무조건 이타적인 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 조직을 더 우선시하셔야 되고, 동료를 더 우선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대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타적인 사고로 얘기를 하시는 게 힘들었던 포인트예요. 물론 이게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고 가야 될까요? 한 명이 갑자기 없어지면 인력이 그쪽에 쏠린다. 그럼 누가 남아요? 누가 남아있어요? 그치. 누굴 걱정해야 된다? 그치. 남은 환자를 걱정해야 돼. 남은 환자들의 또 위독한 상황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꼬여서 그런 비상 상황이 또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니면 그 있을까봐 힘들었습니다가 되게 돼요. 꼭 그게 무조건 아닌데 나보다는 타인 중심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이제 하시면 돼요. 그걸 표현하셔야 돼. 그걸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은 끝이에요. 어차피 면접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업무의 편의도 중요했지만 얘기할 건 뒤에 있어야죠. 이 동료로 인한 어떤 업무 과중도 중요했고, 나이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상 환자들에게 의료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을 는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죠, 그런 상황.
추천드립니다. 힘들었던 포인트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힘들었던 포인트, 또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업무를 맡았는데 해보지 않은 업무가 갑작스럽게 있었다. 또 힘들었던 포인트. 물론 처음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새로운 업무를 갑작스럽게 바꿨다. 이게 제일 좋은 게 원래 기존에 근무하다가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면서 바뀐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힘들었던 포인트는 여기서 많이 갑니다. 뭘로 가는 게 좋을까요? 새로운 업무를 했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뭐가 힘들었냐고 얘기하셔야죠. 힘들었다. 내가 힘든 거는 항상 내가 힘들었다는 거는 타인이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를 동등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힘들었던 포인트를 그걸 다 핑계대면 돼요. 그 환자들마다 어떤 통증도 있고 각각의 질병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악화된 상황이 가장 힘들어야 돼요.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은 당연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더 나았게 해줘야 되는데 악화됐네? 이 상황을 가장 힘들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 갑작스럽게 체계가 없음에 따라 어떤 환자들이 예상되는 그 퇴원 시기까지 안 돼.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중에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 많죠.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내부적인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가 오히려 좀 더 입원을 한다든지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제일 힘들었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의 악화된 상황 기억납니다. 합병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게 생겼습니다. 결과만 얘기해 보았을 때 기억 남는 거. 음, 음. 뭐든 괜찮아요. 근데 일단 이 잘못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를 깔고 가야 돼. 나로 인해서 우리의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에 의하여 6인 생략. 근데 힘들었던 부분은 그걸 생략하시고 환자에게 예상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그분의 질병이 악화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가 어떻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가 힘들었다. 물론 내 업무적으로 상당히 압박도 받고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그분이 예상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분이 느끼는 상실감, 괴로움, 뭔가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견디지 못했다라는 컨셉이셔야 돼요. 당연히. 간호사면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죠. 그래서 그걸 적어두시면 돼요. 환자가 예상하는 그 회복 속도보다 더뎌서 뭔가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이런 걸 안 좋은 거를 주었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런 것도 추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아직 내가 미숙했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환자의 어떤 상황이 수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다 추천. 추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업무가 두 배가 됐을 때 너무 힘들었다. 추천. 추천. 그 뒤엔 잘한 게 있으니까. 힘든 거는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셔요. 이타적인 거, 조직 중심에서 하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어떤 힘든 포인트가 다 여기 내에 있으니까 여기서 돌고 돌면 돼. 그 외에는 이제 개선 얘기하면 돼요. 스스로 업무를 개선했다. 덮칠 수도 있어요. 취했습니다를 빼면 또 그 개선일 수도 있으나 개선, 전에는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빨아야 돼요. 뭐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창의 의지, 이게 필수거든요. 요게 어차피 점수를 받긴 해야 돼. 아까 그 얘기도 돼요.
알겠죠? 환자들이 어떤 선망 증세가 있는 분들이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패턴으로 가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또 생각을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선했다. 내 나름대로 업무를 개선했다. 비효율이어서 개선했다. 쓸데없는 게 계속 반복되네. 없앴다. 현재의 체계 방식, 어르신의 관리. 좀 지루하면은 다른 쪽으로 와주세요. 아까 그 노숙자분들. 노숙자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인들을 위한 방식은 있는데, 관리 방식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관리 방식은 없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세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써도 됩니다. 어쨌든 내가 잘했다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개선했다. 뭐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효율화했다.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나만의 방식으로라는 걸 좀 깔고 가십시오. 이게 쓰시긴 해야 돼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뭔가 좋은 게 어쨌든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나로 인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이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좀 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간호, 교육, 행정상의 뭐 해도 좋고 뭐 민원 다 좋고 추가로 아까 그 약제 관리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마약 관리 다 됩니다. 뭐 해도 됩니다. 내가 비효율이다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막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신입 간호사 신입 간호사의 업무가 이제 이런 거였다. 였는데 응? 끝? 응. 응. 하였다. 저는 이 전체적인 설명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리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것 하나만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비품도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어떤 특정 비품의 관리 방식이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다음과 같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되거든요. 음, 그렇게 간다고 하면 팩트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해요. 뭔가 누구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안 해도 돼. 어떤 땡땡이라는 소독 물품이 어떻게 됐다?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생겨서 신규 간호사들의 업무도 지연이 되고 한 명 더 좀 핑계 대야 될 거. 신규 간호사도 어쨌든 우리 간호 인력이니까 어떤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황. 이게 상황. 이제 그 다음엔 원인 파악. 그 원인은 없어지는 그 원인은 저는 뭐라고 파악해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를 파악해야 돼요? 없어지는 원인. 누가 아무 데나 놓고 썹니까? 의료진? 의료진들이 본인이 직접 했던 그 상황에서 거기다가 두어야 하는 뭐 이런 지점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냥 묵 놓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신규 간호사의 잘못이 아니네요. 그러면 신규 간호사는 여기서 안 나와도 돼. 그럼 그 사건 현장, 그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뭔가 구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계산 그런 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응급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비상 상황이긴 하지만 바로바로 아무 데나 놓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떤 거를 내가 만들어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건 현장, 어떤 의료 현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쓰고 버릴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들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근데 이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가 있으니까 뭐 그때서 뭐 분리를 하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효율적인 분리를 만들어 그게 나중에 신규 간호사들이 굳이 찾아가지고 어디 있지? 이런 상황을 아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적이지 못한 뭔가 분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 이런 것도 나는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써도 돼요. 잦은 전화. 환자들이 전화 같은 거 있어요? 민원을 가볼까요? 환자 전화 많이 오는 거 있어요? 보통 이제 어르신이면 이거 먹는 거 맞습니까? 아까 방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더 설명하기가 편해? 난 어차피 민원도 볼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난 민원도 하니까, 그래, 이번에 민원이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해야 할 업무가, 아, 이런 게 있지? 좋아. 출장을 간 적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장은 얘기할 게 없으니까, 아, 그래, 나는 여기 관련, 민원, 이런 거 가보자. 뭐 이런 거죠. 잦은 행정상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거 어디든 나오겠죠. 그럼 뭐가 가장 많이 묻던가요? 보호자들이. 그럼 단순한 거. 야, 괜찮겠지, 맡겼으면. 왜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해? 이제 이렇게 봐야 하지만, 원인은 항상 접근해 보십시오. 코로나 겹쳐서 또 면회가 불가능하다 보니 상태에 대한 걱정이 더 좀 예민하게 자주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행정상의 불필요함, 인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안 오게 해줘야 돼.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을걸요? 이 대상자들은? 그럼 뭐 새로운 방식 없습니까? 보통 이제 코로나 때 얘기하면은, 주기적으로 영상을 송출하여 그런 것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어차피 답이 있는 거를 제시하셔야 돼, 대신. 소재는. 이건 답이 없어. 설명은 잘하고, 좀 기다리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메인 소재입니다. 요일, 요일별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인력이 정말 그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소재보다 뭔가 그 집에 자가 관리를 할 때, 어, 이 약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이 약은 아침 먹는 건데 저녁 먹어도 됩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가 관리. 보호자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내내 옆에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맞습니까? 이런 게 많이 온다면 그런 전화를 안 오게 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약 복용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류가 코로나는 너무 흔해. 너무 흔해. 그거는 지금 한 3, 4년 정도 하셨으면은 너무 많이 얘기할 거예요.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설명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설명 못 하지만 좋은 거 찾아야 돼. 뭐가 좋을까요? 그럼 자주 물었던 전화 없어요? 아니면 실제 찾아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데 해달래. 내가 너무 아프니까 입원하겠대. 뭐 이런 거 느낌이. 무리한 요구류. 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저는 파악하여 이게 만든 게 있어요. 비효율이니까. 행정상의 비효율이니까. 근데 그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는 이제 간호 범위 내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간호사의 범위. 더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좀 더 챙겨주세요.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이 안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뭐 퇴원을 했던 분들이 자주 질문을 했던 그런 거 뭐 없습니까?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요는 일어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주 올 수는 없고, 특이 증상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입술이 파래졌는데 괜찮은 거면 이런 느낌. 뭐라도. 그럼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했을까요? 때문에 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건 문제야. 내가 문제라면 문제지.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이제 체계, 효율 이런 거. 자꾸만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물어요. 똑같은 걸.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한 거죠. 뭐라도 만들면 됩니다. 내가.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내가 해주기만 하면 돼. 뭐 수술을 했는데 첫날은 피가 나도 괜찮아요. 이런 게 없어서 피가 납니다. 막 큰일 났어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요구를 했다면 좀 약간 누구는 차분하게 그럴 수도 이런 분이 있는데 누구는 또 상당히 호들갑스러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뭔가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 모든 요구사항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다른 중증도가 높은 분들을 케어를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효율이야. 그런 게 점점점 줄여준다고 하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사고, 그게 이유 때문에 저는 이런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마음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 냅니다. 냅니다. 비효율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좋아졌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빨리 퇴원하더라고요. 제때 퇴원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말로 인해서 뭔가 결과가 좋아지면 돼요. 그런 류. 생각하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그 포인트를 잘 적어 두십시오. 인력이 없다는 게 항상 깔고 있어야 돼요. 인력이 없다. 불필요한 거에 한 명 한 명이 투입돼서 설명을 하는 것 자체는 비효율 아니냐. 쓰잘데없는 질문이 있죠. 그거 많죠? 없애줘야 돼. 그런 걸. 그게 뭡니까? 우리 민원 행정 능력이에요. 나중에 가서도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해야죠. 안 한다고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에 가서 간호사 공무원으로 할 때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걸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예요. 왜냐? 똑같은 질문 계속 한 거예요. 4시에 전화 오고, 5시에 전화 오고, 6시에 전화 오고, 진짜 오고. 제가 해당됩니까? 제가 여기 대상에 해당됩니까? 이런 거 많거든요. 이 사업에 제가 해당됩니까?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났는데 제가 어제 6시에 봤는데 저까지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다음날 9시에 해줍니까? 네, 요런 것도 많이 오는 거니까 민원이 이런 게 안 되는 걸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좀 제 편히 좀 봐주세요. 쓸데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묻는 질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 해당됩니까? 저 해도 됩니까? 넘게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만 34세인지 34세인지 군대를 다녀왔다고는 있는데 난 2년이 아니라 1년 반인데 해당되는 이런 거 있죠. 그런 애매함, 경계에 있는 사람들, 질문류 그런 걸 찾아서 해결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전체적인 우리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일 거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개선. 이게 개선이에요. 그런 게 메인 소재. 그거 있으면 어떤 소재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체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업무적으로 이런 정도로 전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는 일단 장점이랑 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갈등이 있습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있죠. 근데 일단은 그 환자의 그런 환자 그 고객과의 갈등은 민원 응대 쪽이 고객 관리 고객 응대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재를 좀 추가한다면 고객 관리 능력 개념으로 보시긴 해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게. 어떤 특정 환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빈번하게 하였습니다.
자꾸만 빈번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요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 개선, 그죠? 고객 관리 능력, 데이터 응용 능력, 특정 시간이 되면 자꾸 돌아다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런 통계를 보였어. 통계를 기반으로 응용, 개선, 요게 메인, 요런 게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갈등을 얘기하려면 그래도 환자보다는 동료와 같은 선상에서 놓여져 있는 동료와 이런 어떤 업무 방식의 차이, 고객 응대의 차이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게 그래도 가장 얘기하고 싶습니까? 음,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동료와 갈등? 음, 제일 좋은 건 일단 업무 방식의 차이, 나만의 방식. 나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개선이고 나만의 방식이 결국에는 창이거든요. 근데 비효율을 개선하였다라는 소재도 역시나 똑같이 갈등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기존 방식대로 대부분 하고자 하죠. 바빠 죽겠는데. 새로운 걸 하고자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효율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거든요. 너 하는 거나 열심히 해. 할 수 있죠. 그게 갈등. 그런 게 갈등. 그런 거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런 거죠. 이 간호감정통화 서비스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런 방식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니야, 기존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거나, A 방식으로 하자. 아니야, B 방식으로 하자. 아니야, 이런 거라도. 어떤 의견의 차이, 너와 나와의 어떤 감정상의 소모, 그런 게 아니고, 더 잘 되기 위한 갈등이에요. 아, 이렇게 돼보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환자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료진 중심입니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런 관점의 차이 추천드립니다. 보호자도 환자의 일환이다 라고 보는 사고와 보호자는 아니야 라고 보는 환자에 집중해야 돼 라는 사고와 다릅니다. 좋습니다. 또 견해 충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원래 갈등하면은 뭐 하려고 하셨어요? 갈등 많이 물어보거든요. 실제 사조서에 쓰기도 합니다. 본인이 갈등 해결을 잘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마인드를 정확히 그래도 잘 세팅을 하셔야 돼요.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너지예요. 시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조직의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이 조직의 면접에서 점수를 줍니다. 점수. 근데 그런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속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와 나와 보지 마시고 갈등 해결의 핵심은 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준. 그래야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함께 화합하며 시너지를 나니까요. 협업 안에 갈등이니까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갈등 해결.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설득. 동료를 내 주장을 펼쳐 설득한 사례가 있습니까? 야, 이거 아니지. 이거야. 너 무슨 기준으로 말하니?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없애고자 근거를 기준으로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갈등이 설득입니다. 나와 너와의 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더 좋은 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출처는 업무 상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런 기준. 그럼 또 간호사라고 하는 게 기존의 매뉴얼이 있지만 똑같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 이 사람부터 해야 돼. 이 사람부터 해야 돼. 없습니까? 환자 관리 방식의 차이를 두고 없습니까? 내부 지침은 있으나 그 안에서 갈등을 해보았다. 환자의 교육 방식.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그 일단 적어 두십시오. 내가 개선을 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전에 없던 부분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점은
항상 갈등이 생기는 포인트다. 그죠? 기존 방식을 선호하니까. 이제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설득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원칙도 어차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원칙, 규정 뭐 다 똑같습니다. 규칙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포인트를 알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거. 이거 이번엔 언제 면접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빠르면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빨리 이거를 생각을 잘 해두셔야 마음껏 연습하죠, 말하기.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담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던져주셔야 면접관이 간단하게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유를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유. 그래서 협업에서도 시너지를 만드는 이유가 조직 목표 달성을 어떻게든 만들려는 내 의지. 근데 갈등은 이것에 대한 지금 둥지가 된, 벙지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해결안을 준다.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갈등이 그렇게 막 떠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원칙 준수를 난 하였습니다 캐릭터죠. 원칙 준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규정이나 규칙,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안 지키면은 뭔가 안 되죠.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어, 부모님이 자녀의 어떤 질병에 관해서 어떤 뭔가 내부적으로 발설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을 부모님이라고 형제라고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알려줍니까? 저는 규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이거는 나 말고도 다른 동료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메리트가 없다. 안 지켜도 되는 거를 지켰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점수입니다. 더 이해하기가 편해. 그런 기준에 사소하지만 지키기 어려웠던 규정 있었습니까? 번거롭고 귀찮고 이런 거예요. 백신을 돌더라도 지하 1층부터 안 아픈 환자도 보았습니다.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데가 포인트. 하다못해 위생도 괜찮고요. 청소를 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제가 닦았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능력치를 엄청 본다기보다 마인드로 점수를 받아보십시오. 동료와의 그런 갈등. 야, 보이지 않는 것도 채워야지. 잘 안 보이잖아. 보이는 데 위주로 하자. 이런 갈등도 좋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 이쪽도 괜찮습니다. 갈등. 갈등은 필수입니다. 뭐든 이렇게 하나씩 이 미세먼지와 같은 소재라 하더라도 잡아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트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잔다, 별로 사람들이 움직임이 적다, 그럴 수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는 주장하는 캐릭터여야 돼요. 근데 아직은 설명 안 했지만 건너뛰자. 이거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차피 내일 또 다음이 해. 이런 거죠. 나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야 돼.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들면서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갈등도 쓸 수 있고 원칙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어차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해보십시오. 나이트에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점들은 꼭 행위를 해야 해. 하지만 이를 건너뛰는 동료와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연차가 낮은 친구들이 한다. 그렇게 되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큰 맥락이에요. 이렇게. 근데 조금 여기에 살을 붙여야 돼. 음.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할 때, 그죠? 야간 시간에 근무할 때 어떤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공간에는 이것도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에는 이런 먼지가 쌓이는 것도 항상 그때그때마다 하자는 내부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동료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 다른 게 근데 너무 안 좋게 얘기하면 되니까 다른 더 중요한 것도 많으니 굳이 그런 점들은 가끔씩 좀 넘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 설명을 해줘야지. 나는 완전히 잘 지켰어요. 얘네는 진짜 이상해요. 이런 느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기준에 상대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치관이 충돌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지금 당장 먼지가 쌓이는 곳을 찾아내서 닦는다고 한들 응? 나중에 또 우리 그 뭐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뭐 부모님도 고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많이 부를 텐데 여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할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으나 이제 이유가 필요합니다. 야간 시간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표현하셔야 돼요. 야간 시간대에는 먼지가 낮이 잘 보입니까? 밤이 잘 보입니까? 어? 밤이 훨씬 더 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밤 시간대에 우리가 청소를 해야만 이제 풀었어야 돼요. 거기에 있는 혼자들은 어디가 아파요? 있죠. 그런 점들에 있어서의 안 좋은 관계로 접어들 수가 있는 복음의 요소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나의 번거롭지만 누구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 핑계를 꼭 대셔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의 어떤 위생상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 그래서 나는 이런 점들을 하고자 하였고 동료도 함께 해야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솔선수범. 동료가 번거롭고 업무가 많다면 나는 어떻게든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 이런 캐릭터면 됩니다. 조금 이것도 MSG인데 그런 걸 하다 보니 동료도 자극을 받아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원래. 원래 그렇게 갑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소한 거지만 이 소재를 꼭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규정이라는 거를 다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원칙이나 이런 점들은 안 지켜도 굳이 뭐 우리 당장에 뭔가 이상한 게 생깁니까? 뭐 안 좋은 게 막 생깁니까? 아, 먼지 오늘 잠깐 안 닦았다고 혼자가 뭐 내일 막 어디 쉬려가고 그럽니까? 그렇죠? 뭔가 그런 티가 안 나죠. 그런 티가 안 날수록 나는 더 지켜야 된다는 캐릭터. 그게 환자의 걱정, 우리 조직의 걱정. 꼭 적어두십시오. 환자, 다 조직이라고 포함되면 우리 조직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1%라 하더라도 나는 이를 허락한다, 허락하지 못한다. 그런 캐릭터여야 됩니다. 그럼 됩니다. 그게 항상, 그게 공직자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귀찮을수록 항상 나는 이런 점들을 지킨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양심상 정직하게 직업 윤리예요. 정직함을 발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리스크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풀었으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동료를 최대한 또 내 나름대로 화합시켰다. 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또 만들었다. 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정보를 줘서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내가 만든다고 하면은 저쪽에 그 회계팀에 뭐 먼지 청소기 같은 거 하나 더 달라고 하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청정기를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그런 포인트가 전달해야 될 점수 포인트예요. 이 조직의 리스크를 걱정했다. 이런 포인트들. 고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혼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런 경우에 가장 무리한 요구 아까 뭐 하셨어요? 가장 무리한 요구.
오늘 퇴원합니다. 아니면 뭐 어떤 거 할래요? 뭐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것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제시를 해 주어야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다음 환자들로 인해서 누가 누가 나도 있지만 누가 환자 말고 옆에 동료들의 업무 과중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 그리고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고생해가지고 찾았다는 것은 뭡니까? 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우리 조직을 위한 해결책 하나로도 더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요런 표현. 그렇게 얘기하면은 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똑같아요. 민원 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리한 요구를 해결하는 시도를 통해 뭘 할 수 있다? 그걸 그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게 그 서비스 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력자분들이 얘기하는 포인트거든요. 무리한 요구 어때요? 느낌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적이죠. 면접에서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에요. 점수가 될까요? 아니, 면접은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부정을 물으면 긍정으로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저는 그게 기회라고 보는데요. 이런 포인트들. 그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이 뒤에도 또 이제 얘기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관계에서 더 부정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를 할 겁니다. 업무는 요 기준에서 다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협업, 갈등, 뭐 무리한 요구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협업, 갈등, 원칙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탑 10 있죠. 그거를 요 소재를 가지고 쭉 써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말로 하려면 소재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봤자 어차피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난 이런 걸 해야 해, 써야 해, 이런 점들을 싹 모아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점점점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발표 난 다음에는 실전 연습만 하면 돼요. 이죠 실전 연습.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죠 오케이. 잠깐 쉬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꼭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